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새 출발, 신입사원, 첫 출근. 언제나 처음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만 그에 앞선 두려움도 큽니다. 그럴 때 나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선배가 직접 알려주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직장생활 노하우에 대해 풀어놓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은이 양 사장님은 교직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벌써 여러 개의 전자책을 펴낸 저자이기도 한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파이프라인, 나만의 스킬을 수익하는 기적의 스킬 등등의 저자입니다. 또한 백만장자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신입사원들을 위한 직장생활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의 목차와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자가 신입사원을 신생아에 비유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17개의 목차가 있습니다. 신생아 신입의 기본은 이렇다. 3가지 질문의 메모 습관. 성장으로 인도해주는 우리의 적. 일정 메모 습관. 1과 10분 전 하루 업무 및 일정 정리. 거래 업체와의 관계. 모든 이들을 내 사람으로. 모든 업무는 근거 남겨놓기를 기반으로. 책상 정리와 컴퓨터 폴더 정리는 상시로. 비전자 문서 정리. 우리 부서의 큰 펑크는 곧 나의 기회. 상사의 말에 틀린 말이어도 나를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그것. 회사보다 소중한 나를 먼저 생각하기. 드디어 막내 탈출. 그러나 나는 어떤 선배? 여기까지 목차입니다. 목차를 읽으니 책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존재는 부모이며 그 존재 없이는 더욱 힘든 걸음마가 된다. 나는 직장생활 또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 신생아 시절부터 성장하여 자신이 직접 독립하기까지 부모라는 존재가 있듯이 직장 생활도 성장을 도와주는 부모 같은 역할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독립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없었기에 그 부모 역할자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입사한 신생아 신입과 걸음마를 시작하는 신입들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신생아 신입 시절부터 성장기의 경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신생아 신입의 기본은 이렇다. 시대가 변하였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한다. 졸리면 잠을 자는 것,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 머리카락이 자라 정리가 안 되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는 것 등과 같이 사회생활도 변한 듯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청년 실업률이 날로 상승하는 이때 이 책으로 미리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당신이라면 미리 축하하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책으로 인해 미래에 변화되어 있을 당신에게 미리 축하의 말을 건넨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곧바로 시작하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직장인들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다. 취업을 걱정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미 직장을 갖고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그저 다른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에 첫 출근 전날까지 많은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첫 출근 날이 왔다.
이렇게 신입사원 시절을 시작하게 된 저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선배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막내 탈출. 그러나 나는 어떤 선배? 내가 직장생활 4년차 들어가던 해에 계획되어 있던 신입사원과 인턴 사원들이 입사하게 되어 나는 막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처음 내가 입사하였을 때 긴장했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였고 나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다. 인턴 사원들에게는 각자의 사수가 정해졌는데 주임님께 1명, 나에게 2명이 지정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나 역시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서 소개를 해주면서 업무에 관련된 목록들을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어떤 내용들의 업무인지 설명하였다. 이들에게서 본 눈빛은 마치 내가 신입 시절에 이해했다고 말은 하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그래도 부서에 일이 적지 않게 있어 출근하자마자 손이 가는 돕는 일을 하도록 하였더니 긴장감은 그나마 조금 풀린 듯한 표정들이었고 부장님도 인턴들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으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인턴 사원들을 어느 기간 동안은 주임님과 내가 맡아야 하니 나는 어떤 사수가 되어야 할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동안 가르침만 받았기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들보다 선배인 내가 어떻게 가르치길 원하고 어떻게 대하여 주길 원하는지를 말이다. 먼저 주임님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주임님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또 다시 자신이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인턴 사원에게 너무나 친절한 주임님이었다. 나도 친절한 선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선배답게 리드하면서 때로는 단호한 면도 있는 인간적인 선배가 되고 싶었다. 무슨 업무를 할지 목록을 주고 본인들이 해보았을 때 모르는 업무들은 즉시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회의나 미팅 등 모든 자리를 함께 참석하게 하여 3가지 질문의 메모 항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책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승진을 앞둔 신입사원과 처음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직장 생활을 돕고자 시작하였다. 실제로 위 내용들을 실행하였을 때 나에게 직장 생활은 재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1년에 3-4번 이상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회사와의 유사기관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제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는 칭찬을 해주시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 저자보다 분명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치솟을 때가 있다. 다 같이 힘든 회사 생활에 불만을 이야기하면 나 혼자 칭얼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봤자 공감이라는 소통이 없어 이야기는 제한된다. 그렇게 소가리만 하다가 나빠지는 내 몸의 건강과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보이는 나의 머리카락 한 움큼은 더한 스트레스와 우울감만 갖고 온다. 나는 이런 공감을 갖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또한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과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서로 컨설팅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하루의 마무리를 술로 마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더 재미있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왜 술로 마무리를 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아깝게 시간이 낭비되었다는 생각과 안타까움이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뜻깊은 것들로 채웠으면 한다. 부업거리를 만들어 정기적인 급여액을 만들고 퇴사라는 꽃길을 걷길 희망하는 당신에게도 응원한다. 그만큼 본인의 가치를 높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더더욱 응원한다. 이 글은 당신이 회사를 위하여 희생하라는 글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였으면 하며 위 내용들은 부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실무에 관련한 글이었기에 다음 내용들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당신을 응원한다. 여기까지 신입사원들을 위한 직장생활 노하우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